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이거 편집 난가? 이거 살려줘. 막가라나 막가라나 이까라 치타바타 오케이. 네, 오프닝 해주세요.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 안녕하세요. 상영관의 노랑입니다. 무수입니다. 부끄러운 왕씨 부엉입니다. 아, 나도 오늘 넬리 노랑입니다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다시 할까? 왜냐면 어제 하우스 오브 다이너마이트도 편집하는데 수카가 그 뭐지 넬리 노랑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래 넬리 노랑이다. 넬노? 그랬는데 넬로는 좀 별로야. 넬리 노랑님. 아무튼 또 근데 넬리라는 맞아. 그래서 넬리를 한 것도 있는데 넬의 영향으로. 영향으로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할 영화는요. 영화는요. 뒷방 상영관 제 328번째 8번째 영화는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의 동그라미입니다. 일본어로는 뭐죠? 마루. 입니다. 예. 어떤 영화인지 간단하게 소개해 네. 주세요. 저는 그냥 네이버에서 나오는 영화 소개를 읽어볼게요. 나인데 내가 아닌 인생이 굴러가기 시작했다. 미술을 전공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하고 인기 현대미술가의 어시스턴트로 하고 있는 사와다. 삶에 대한 의지도 기력도 없이 시키는 일만 하던 그는 어느 날 퇴근길에 팔을 다치고 직장에서 해고된다. 우연히 방바닥에 개미를 따라 동그라미를 그린 사와다는 그림이 SNS를 통해 유행처럼 확산되면서 하루아침에 차세대 예술가로 유명세를 얻는데... 근데 저 이런 소개 진짜 싫어요. 그럼 제가 이 소개를 죄송한데 제가 부엉이 씨가 이 소개를 읽었다는 사실이 싫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저도 인정해요. 줄거리 요약하기가 너무 힘든 영화라는 것을. 근데 뭔가 이게 너무 이 주류 오케이. 세상의 시각으로 해석을 해놨어 이 영화를. 오케이. 그러면은 부끄러움 엉시 네.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이해한 바대로 영화 소개를 해보자면 좋아요. 진짜 그렇게 하지? 열받네. 아무튼 동그라미를 네. 그려대는 거야 이 사람이. 동그라미를 존나 그렸는데 갑자기 붐이 된 거임. 갑자기 붐업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그건 넌 또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갑자기 잘 돼버리니까 나 동그라미만 그려야 되나? 이러면서 동그라미를 막 그리는데 뭔가 만족이 안 되는 거임. 욕심이 가득 차 있어. 그래가지고 동그라미로 막 잘 돼버리니까 주변 사람들도 약간 자기를 대하는 것도 달라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예전에 직장에서 일했던 사람은 갑자기 좌파돼가지고 원래도 좌파긴 했는데 그 정도로 좌파인지 몰랐던 애가 갑자기 자기 개인전 하는데 와가지고 예술은 자본을 위한 예술이 아니다 이러면서 자기 그림에 막 물감을 막 끼얹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방향으로 진짜 그 뭐랄까 굴렁쇠 굴러가면은 이렇게 흔들흔들거리면서 그냥 어쨌든 굴러가잖아요. 근데 사실 그 자기가 살고 있던 집도 이렇게 막 물건 그 동그란 그 박스 테이프 아시죠? 그거 하면 굴러갔거든. 말인즉슨 집이 기울어져 기울고 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생이 자기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다가 깨닫는 거야. 나는 예술을 하고 싶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예술이라기보다 그냥 나는 그림을 좋아서 그렸을 뿐인데. 그러니까 그게 예술인 거죠. 어. 그러니까 막 그런 뭐랄까 그런 예술 우리가 뭔가 대단히 예외적이거나 뭔가 어떤 대단한 그러니까 뭔가 천재들이 하는 대문자 예술이라고 또 해야 되나? 뭐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제가 지금 영상이 안 보여서 제가 이렇게 코테이션 이거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술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그냥 하는 거임. 자기 좋아서 그냥 나 좋을 대로 해서
했는데 뭔가 인생이 자기가 전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굴러왔고 그래가지고 이제 캔버스에 펀치를 날린다. 근데 그것마저도 사람들이 너무 좋아함. 맞아.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 인생에 그런 동그라미가 너무 많은 거예요. 동그라미 형태로 어떤 구멍이라거나 어떤 그림이라거나 그 주변에 보이는 그 동그라미들이. 그래가지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동그라미를 자기가 이제 여러 개 막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집이든지 뭐 어디든지 막 그리기 시작해. 그러니까 그 동그라미의 의미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막 그냥 그리고 싶어서 그리는 거든 아니면 어떤 의미를 담는 거든 그건 알 수 없으나 막 그리기 시작하는데 그런 느낌의 영화다.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네. 동그라미를 진짜 그냥 그리는 영화라서 맞아요. 이거 영화를 봐야지 사실 이해가 좀 될 것 같은 모먼트들이 많을 거라서 사실 오늘 녹음을 리허설 때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되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무책임할 수도 있는데 영화라는 게 뭐 요약을 하거나 뭐 결론이나 의미에 대해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요즘에 특히 하는 생각이 그 과정을 한번 다 겪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봐라 라는 또 결론이 되는 건가? 아니 올해 봤던 영화 중에 최고 넘버 원이라면서요. 사이코 넘버 원. 아무튼 그래서 네. 제가 줄거리를 조금 네네네. 마무리를 짓고 너무 싶은데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나중에 또 할 얘기로 제가 뭐 적어 놓긴 했는데 나중에 해. 아 왜 또 마무리를 미안. 못 짓게 아, 해요. 네, 미안. 네. 아니 그래서 저는 네. 계속 얘가 동그라미를 막 그려. 얘는 그냥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는 게 내가 봤을 때는 동그라미가 잘 됐잖아. 그래서 정든 것 같아.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동그라미 아니 100만 원 준다 그러니까 그리는 거지 뭐. 얘도 욕심에 휩싸여가지고. 그만은 그러니까 그것도 포함해서요. 니 혁구만은 아, 이렇게 하면 200만 엔인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막 그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동그라미에 미치니까 저의 또 이제 못된 마음이 동그라미가 좀 다들 동그라미 좋다 그러니까 반기를 들고 싶은 거예요. 갑자기 나 네모의 꿈이 너무 부르고 싶은 거예요. 영화를 보는데. 불러주세요. 주위를 둘러보면 온통 네모난 것들 뿐인데 아무튼 아니 방금 화음 나온 거. 아 역시. 아무튼 그 네모의 꿈을 부르고 싶었는데 마지막에 이 세모를 외쳐주는 네. 그러니까 나는 네모를 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세모를 해서 어. 동그라미 네모 세모가 뭔가 내 안에서 어. 완성되어가지고 되게 그냥 좋았다. 네. 그래서 이 못된 마음을 조금 이렇게 달래주는 그 왜 그 나그네 옷 벗기려면 바람 막 세게 하면 안 되고 비바람 몰아치면 안 되고 햇살이 이렇게 사르르 녹여주는 것처럼 네. 뭔가 내 마음이 그 나그네가 됐다. 네. 오늘 녹음 여기서 여기서 끝낼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영화가 끝나면 아니 근데 이건 오프닝이지. 다시 시작해. 다시 시작해. 끝난 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메 노 오와리 오와리 노 하지메 큐. 영화가 끝나면 야 이거 듣는 사람들한테 너무 그거다. 너무 이게 죄송합니다. 뭐야. 듣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이게 원을 그리면서 이게 끝에서 시작하고 시작해서 끝이 나는 것. 그래서 인간에게 허락된 영원 같은 것 그것이 바로 원이다. 이런 내용이 영화에 나오거든요. 불교에서 네. 주로 그리는 원상이라는 원상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잠깐만. 아니 제가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화 소개는 이만큼 충분히 한 것 같고 그러니까 근데 영화가 그냥 이렇게 흘러가요. 근황 얘기를 해볼까요? 자, 너네 그래서 금요일에 나 빼고 뭐 어떻게 재밌게 놀았는데? 자, 인생이 갑자기니까요. 오지은 서영호 공연 보고 왔고요. 네, 너무 좋았고요. 네. 관객들 몰입도도 엄청 있었고 404 얘기 그래도 좀 해주세요. 404라는 곡을 통해서 오지은 서영호를 알게 됐는데
그 가사에 아름다운 것들을 나를 슬프게 한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음. 저는 거기에 굉장한 깊은 공감을 한 나머지 오진 서영우의 1집이자 마지막 현재로서는 마지막 앨범인 작은 마음 앨범을 굉장히 좋게 들었고 그래서 무수가 저한테 같이 공연을 보러 가자라고 했을 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왜냐하면 상당히 옛날에 발매를 했던 앨범인데 맞아. 그게 현재의 나에게 다시 와닿을 수 있다는 게 좋아가지고 근데 그 얘기를 실제로 멘트를 할 때 자기가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은혜 갚는 방식이 그냥 언제든지 내가 이 음악을 세상에 꺼내 놓았을 때 사람들이 언제든지 그걸 꺼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각자의 의미를 담아서 들을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응원을 받을 수도 있고 그게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방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앨범 계획 같은 건 없나요? 근데 항상 인디 조크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이어서 무수가 설명해 줄래요? 아무튼 요약하자면은 의지는 있으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인생은 지은, 어떻게 굴러갈지 모른다. 지은님은 뭐 그러신 분이니까. 네, 그렇게 지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어떡하면 좋아. 네. 그래서 무수의 근황도 그걸로 퉁치려고요? 아니 근데 우리 그날 되게 행복했어요. 그날 그러니까. 그냥 너무 행복해가지고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아, 내가 올해 364일 정도를 이 날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런 날 같은 원만 구속. 하는 날이었어요. 진짜 원망구족하는 날이었구나. 원망구족한 날이었어. 얘기 좋다. 들으니까 되게 저도 너무 좋네요. 좋네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번 주 뭔가 너무 업다운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냥 점심 점수 빵점인 것 같은 날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계속 뒤통수를 세상으로부터 맞는 듯한 느낌? 그래서 대체 왜 이러나 너무 그냥 고되다.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뭔가 그게 다 씻겨 내려간 것 같은 느낌? 너무 그 순간에 저도 되게 집중을 했고 거의 2시간 풀로 채워서 공연을 했는데 되게 한 곡 한 곡 사이사이 멘트 친 것도 저는 되게 좋았고 곡에도 집중이 많이 됐고 그리고 그 곡을 들으면서 뭐 집중함과 동시에 저는 되게 다양한 생각들을 동시에 하거든요. 그 집중하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예전에는 이제는 그냥 그것도 집중의 상태라고. 더 깊은 집중의 상태야 그게. 그래서 저 되게 많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그 곡 안으로 뭔가 빨려 들어가는 그런 느낌 같은 걸 많이 받아서 진짜 행복했습니다. 좋네요. 저도 함께 조금 나누는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넬리노랑의 근황은요? 넬리노랑은 오늘 여러분 평양냉면 좋아하시나요? 네. 그냥 그냥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아요. 제가 평양냉면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오늘. 어디 갔어요? 우레옥. 우레요. 줄을 되게 많이 서더라고. 아직도? 오픈 한 20분 전에 갔는데 78번을 받았어. 네. 근데 11시 반에 이제 오픈을 하는데 오픈을 하니까 한 50번까지 한 번에 들어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얼마 안 기다리고 먹었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너무 정신없고 서비스도 좋지도 않고 그래서 이게 뭐냐. 뭐 냉면 하나 먹겠다고 다시는 안 오겠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육향이 나는데 육향이 막 세게 나는 게 아니고 되게 담백하고 고소한 그 국물의 맛이랑 면에도 그 향이 그대로 배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양냉면 좋다. 너무 좋은 경험을. 나는 평양냉면을 좋아하는구나. 오늘 좋았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오레오. 좋네요. 네. 그러면 뒷방 홍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그 뒷방 상영관은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있는데요. 인스타에서 뒷방 상영관 또는 백투더 시네마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고요. 영화 매달 상영작 소개와 같이 보고 싶은 좋아하는 장면 같은 것들 올리고 있으니까 한 번씩들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댓글이나 감상이나 같이 보고 싶은 영화 같은 것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 댓글이나 팟빵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고 저희 뭐 에스크드나 네이버 메일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저희가 인스타랑 팟빵 계정에 올려놨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너무 기쁜 가을 햇살님의 댓글. 제가 지난 방송에서 야구 얘기 왜 못하냐? 왜 못하냐? 네. 라고 했더니 야구 얘기 가득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도 동그라미? 에다가 실밥을 감아놓은. 네. 얘기하시죠. 그렇죠. 공은 둥그니까. 네. 그치만 저는 야구는 홈에서 뛰어서 홈으로 돌아온 이것도 결국 동그라미. 동그라미네. 근데 쓱팬이시더라고요. 네. 쓱팬일까 와이번스 팬일까? 뭐 근데 사실 전 쓱팬들의 입장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그거에 좀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삼성 라이온즈 팬인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 팀은 그 롯데, 삼성 두 팀 모두 이제 한 번도 이름 바꾼 적 없고 모기업 바뀐 적 없는 연고지 바뀐 적 없는 그런 클래식 시리즈 하거든요. 저희끼리. 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 한 번씩 바뀌고 뭐 연고지 바뀌고 이런 팬들 이런 팀들 조금 그 뿌리가 없다라고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렇지만 제가 김광현 선수 정말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제 최애는 오승환 선수인데 그쵸. 오승환 선수는 마운드 위에서 감정 표현 이런 걸 정말 안 하는 선수로 유명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거에 거의 정반대편에 김광현 선수가 있어요. 그렇죠. 많이 표현하죠. 김광현 선수는 진짜 신인 처음에 데뷔했을 때부터 진짜 어린 애기였을 때부터 표현을 다 했어요. 그 어린 소년이 너무 그게 그 활력이 느껴지잖아요. 그쵸. 그 기분 그게 너무 보기가 너무 좋았고 그것 또한 너무 멋있다라고 항상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근데 선발이라서 그래. 뭐 그런 것도 있겠지. 그치. 마무리가 마무리가 그러면 그렇게 조금, 못해. 힘들지. 아무튼 너무 저도 그런 신인이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근데 김광현 그때도 거기도 되게 그거지. 뭐? 황금 그거지. 그치. 그래서 댓글을 소개해주는 게 아니에요. 야구 얘기를. 야구 얘기를 아니, 근데 저는 하는 시간이에요. 근본 아니 없는- 댓글에 대한 제가 대댓글을 달고 있는 거죠. 근데 나는 그렇구나. 오히려 네. 진짜 완전 반대다. 나는 근본 없는 팀이어서 어. 나의 팀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 그니까. 저는 완전 반대야. 족보가 없는 팀을 좋아하거든요. 무려 진짜 없어. 진짜 없어 저기는. 진짜 막 가짜로 막 장난으로 삼청태연 웃어내기 막 이러는 애들이 있는데 뭐 없죠 사실. 안 샀으니까. 근데 그게 왜 좋은 거야? 근본이 그냥 없어. 근본 있는 팀이 싫은 것도 아니고. 근본 있는 팀이 싫어요. 그러니까 너는 그거잖아. 네. 근데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어요. 근본을 너무 따지는 제 자신이 좀 답답하긴 한데. 근데 사실 근본을 따지니까 근본을 싫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 말이 너나 나랑 똑같은 거야 결국에는. 그치. 점반 하. 모든 게 두려워. 오정바람도 동그라미네. 반대. 전 진짜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진짜 태제 안티태제로서만 기능하는 완벽한 태제의 부산물. 그래서 잔혹하다. 가을 햇살님 진짜 사랑합니다. 제가 너무 걱정. 아니 근데 제가 너무 고민이 돼요. 야, 진짜 혼자 너무 고민을 했어요. 당신 너무 만나고 싶다. 만나면 근데 사랑할 수 있을까? 그니까. 야, 그치 알지. 제 마음만 알아주세요. 근데 이게
근데 이게 닿아 있지 않을 때 가장 낭만화 되잖아. 그러니까. 그 비어 있음을 내 어. 마음대로 채울 수 있잖아. 근데 완벽한 또 내 거로 진짜 만들 수 심장을 있잖아. 만지고 싶은 우리는 그런 욕망이 있잖아요. 아 그쵸. 응. 정말 하나 이렇게 찰싹 붙고 싶기도 하지. 어. 근데 너무 두렵잖아 그 상태가. 아무튼 네. 너무 또 진짜 덕분에 저도 추억 여행을 했고 이 그 링크 다 올려주셨거든요. 좋아하시는 그니까요. 장면 진짜 네. 저도 추억 여행 했고 진짜 삼성 2군 감독으로 손주인 코치님 계시는 거 진짜 아무튼 너무 진짜 감사하고 네 우리는 박병호 사랑하고. 왔다. 응? 우리는 박병호 왔다. 아 그니까 나 진짜 눈물. 아니 근데 우리 거 된 줄 알았어. 왜냐면 박뱅이 뭔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 박뱅이 우리 팀에서 진짜 행복해 보였다고. 그치. 야구를 했어. 그 하지만 마지막 마- 1.5 시즌 동안. 있었어. 근데 이제 근데 그래서 진짜 너무 보기 좋고 너무 좋았는데 또 결국엔 키움으로 가시더라고요. 아 그것도 정말 응원하고 네 마음 한켠에 항상 히어로즈를 갖고 그치. 계셔. 맞아. 근데 뭔가 이게 나만 박병호를 그리워하는 게 좋은 아니었다는 거를 결말이었어. 응. 확인받는 그 느낌이 상당히 좋았다. 팬들 다 좋아했죠 너무. 진짜. 음. 맞아요. 얘가 그치. 너무 무수가 너무 소외되고 응. 있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완성합시다. 맞아요. 어. 네. 나는 니네가 야구 얘기할 때 재미없어. 네. 뭐 가끔 재미도 없는 거지 뭐. 맞아. 네. 견뎌. 가을의 슬림 야구 얘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많이 해줘서 그냥 가을의 슬림에 대한 저는 이제 응답이었고.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영화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제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에 대한 저는 항상 그 호감과 약간 두려움 같은 게 있었어요. 그 왠지 뭔가 그 뭐 안경이라든지 카모메 식당이라든지. 근데 제가 카모메 식당을 예전에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근데 뭔가 너무 약간 나는 조금 더 웃길 거라고 생각했나 봐. 근데 그거보단 좀 정적인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자세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도 한 10년 된 기억이라서. 그래서 그 이후로 뭔가 오기가미 나오코 감독 영화를 잘 안 봤는데 근데 요번에 무스가 동그라미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줬고 저도 왠지 동그라미? 뭔가 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봤는데 또 무수가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이라고 예전부터 얘기를 해줬어가지고 조금 감독님에 대한 무수의 마음 같은 것들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인데요. 그냥 제가 뭐 아는 바는 딱히 없고 그냥 카모메 식당을 20번 이상 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그냥 어디 놀러 가면은 틀어놓거든요. 그냥 아침에도 틀어놓고 아침에 틀어놓는 걸 제일 좋아해서 그냥 어디 뭐 1박 2일로 이렇게 놀러 가면은 모니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꼭 카모메 식당 틀어놓고 그냥 그렇게 20번을 본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는 최고의 코미디 영화 중에 하나가 아닌가. 오기가미 나오코가 만들어내는 코미디가 너무 좋다. 이거가 큰 것 같고 안경도 너무 좋고 근데 나름대로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자기가 잘하는 스타일이 있고 그거를 계속해서 보여주지만 거기 안에서 꼭 또 계속 도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건 카모메 식당이나 안경 같은 영화지만 뭐 그들이 진심으로 엮을 때라는 영화도 있고 그거는 완전 또 스타일이 다르거든요. 근데 그건 좀 별로였는데 그거랑 최근에 나온 파문이라는 영화는 아예 또 분위기가 완전 또 다르거든요. 저 이 영화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이것도. 그래가지고 그냥 정주하지 않고 계속 또 굴러가시는 감독님이다. 그런 면이 재밌는데 이 동그라미에서 잘하시는 거를 완전 잘 또 예전과는 또 다른 얘기를 하면서 펼쳐 놓으신 것 같아서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막 좋은 거예요. 영화를 보면서. 그래서 꼭 하고 싶어서 어필을 많이 해봤습니다. 너무 고마워요.
진짜 저한테 지금 너무 필요했던 영화고 저는 제가 뒷방에서 익스트림 스키야키라는 영화를 했었는데 그거랑 비슷한 깔로 진짜 뭔가 예측할 수 없이 의식의 흐름대로 흘러가는 계속 스토리가 뭔가 하나의 줄기를 쭉 이어가는 게 아니라 꺾이고 그냥 나는 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털털털털털 진짜 굴렁쇠가 털털털털 가는 네, 것처럼 맞아요. 음. 뭐 쓰러질 듯 안 쓰러질 듯 이렇게 음. 계속 꺾이면서 가는. 음. 저는 사실 오기가미 나오고 감독님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봤는데 보면서 카모메 식당이랑 메간의 생각이 엄청 많이 났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은 감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괜히 그게 생각난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고 갑자기 그 무소가 지금 이 얘기하니까 생각이 났는데 저도 카모메 식당을 되게 예전에 한 거의 10년 전에 본 것 같아요. 10년 전에 봤는데 영화가 되게 좋다. 근데 좋지만 뭔가 그때도 제가 무수가 1년에 한 번씩은 보는 영화라고 해가지고 또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은 이 영화 되게 좋지만 뭔가 내가 필요로 하는 영화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에서 말하는 어떤 말한다기보다는 이 영화가 보여주고 있는 어떤 그냥 그 일상적인 그 느낌? 그냥 이 감독님이 주는 나에게 보여주는 그 어떤 그냥 따뜻함 이런 거가 좀 이건 좀 내 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또 부엉이는 너무 다정하면 싫다면서요. 좀 거북해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는 좋았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 류의 다정함이 아니라 근데 사실 카모메 식당에도 있었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근데 뭔가 그때 제가 그게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지금 보면 또 봤는데 역시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동그라미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화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 우리가 좋았던 영화 뭐 일단 하나씩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장면들. 장면 응. 뭐라고 말했지? 영화라고 했어요. 영화라고. 장면. 영화의 장면. 네. 무수 씨는 어떤 장면이었나요? 저는 일단 그 왜 영화에서 계속 동그라미를 발견하잖아요. 사하다가 동그라미 세 개에 버려서 다 동그란 것들을 막 포착하기 시작하잖아요. 자전거 바퀴, 자전거 바퀴, 마카롱, 표지판, 뭐 건물 유리창도 동그라미였어요. 심지어. 그리고 사와다도 동그랗잖아요. 좀 그렇죠. 헤어를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던데. 그래서 그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보면은 머리 이렇게 딱 한 거 보면 사와다도 엄청 동그랗게 생겼고 그래서 그 심지어 계속 피곤해가지고 못 자서 눈에 다크서클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동그랗잖아요. 너구리 같아. 너구리상이야. 네. 약간 오리너구리상. 그래서 그런데 그 많은 동그란 것 중에 하나로 비숑이 나왔는데 너무 귀여워서 그때 나왔을 때도 너무 귀여웠는데 그 나중에 한 번 더 등장 짧게 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좋았어. 이름이 프랑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 일단 생각이 납니다. 세상에 이렇게 많은 동그라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저도 그냥 영화를 보고 길을 걷는데 너무 동그란 것들이 많더라고요. 뭐 시계도 있고 표지판도 있고 그냥 진짜 그 네모의 꿈 노래 가사처럼 주위를 둘러보면 동그란 것들이 정말 많다는 걸 새삼스럽지만 알게 됐다. 그냥 그걸 발견하는 재미가 있었어요. 또 좋았던 장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1, 2, 3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원하시는 것만큼 아, 얘기해주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먼저 그 스시가 타베타이 장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 와타시모 스시가 타베타이. 아무튼 스시가 먹고 싶다. 나도 스시가 먹고 싶다. 이런 구호를 자기가 이제 어떤 유명한 현대 예술 작가의 어시스턴트로 일을 했을 때 거기 직장 동료였던 어떤 여성분 이름이 야지마 상인데 그 야지마 상이 왜 너는 그렇게 하면은 정말 너무 힘들지 않냐 막 되게 극단적으로 말해요. 뭐 죽고 싶어지지 않냐 막 약간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의 아이디어도 다 뺏기고 넌 진짜 그냥 이 사람한테 착취당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되게 뭐 착취라든지 뭐 노동 이런 말들을 막 하거든요. 근데 그 직장 동료가 갑자기 자기가 이제 갑자기 동그라미 그림을 그려서 원치 않게 그냥 유명해져 버린 상황에서 약간 얼떨떨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길을 걷다 보니까 그 동료가 이제 스피커를 이제 잡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자본에 의해서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그 노동하는 만큼 그걸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착취를 그 뭐지 윗대가리들한테 착취를 당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때 나도 스시가 먹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무 인상 깊었달까? 좋았어요. 근데 자꾸 스시가 먹고 싶대요. 그 이 영화 속에 그 옆집 남자 있잖아요. 맞아요. 그 남자도 자꾸 스시 스시 사줘. 사줘. 스시 사달라고. 맡겨놓은 것처럼. 근데 그런 것 같아. 스시가 엄청 고급 스시도 있고 아닌 스시도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조금 신선도가 있는 음식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지불해야 되는 값이 공산품보다는 좀 높고 근데 되게 비싼 거를 누리기에는 자기 처지를 또 자기가 잘 알고 있고 그러니까 나오는 게 스시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근데 뭔가 스시 뭔가 딱 들었을 때 느낌이 비싸잖아요. 매일 먹기에는 좀 사치스럽다는 느낌? 라면이 먹고 싶다보다는 스시가 먹고 싶다가 더 와닿잖아. 나도 스시가 먹고 싶다. 근데 뭐 내가 뭐 엄청나게 어떤 향상심에 가득해서 진짜 상위 뭐 0.001%들이 나도 오마카세 가고 싶다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진짜 스시 맞아. 그러니까 딱 그 스시가 먹고 싶다는 말이 좀 정확한 게 들려서 어쩌면 좋았던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가장 친숙하고 서민적이면서도 좋은 음식 네. 같은 그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마땅히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모든 장면이 너무 좋았는데 그 공원에 진짜 다 너무 좋은데 갑자기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장면은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 장면은 너무 정답처럼 좋은 장면인 거예요. 그 말이 나한테 너무 필요했던 장면이긴 한데 근데 생각해보면 이 영화는 정답을 말해주는 장면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는 과정이 좋았던 거긴 한데 그래서 내가 그 장면을 말하고 싶지 않은 거야 방금 갑자기. 그치. 그래서 지금 근데 아무튼 그 장면부터 일단 말하면은 이 사람이 아니야?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다른 장면 얘기해줘요. 다른 장면은 그냥 모든 게 다 모든 게 다는 너무 무책임해. 그러니까 영화가 시작하고 이 사람은 되게 뭐 너는 지금 착취당한 거 있는 거 아니니?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일 생각보다 너무 지루해서 못하겠다라고 투정 부리는 애도 있었어요. 맞아요. 뭐 대학원 졸업했다 하면서 자기는 바이트 알바는 같은 하기 거 싫다면서 근데 얘는 이 주인공은 되게 사와다상은 뚱하게 좋아하는 일만 하는 어른 같은 건 상상할 수 없는데요? 이러면서 수고했습니다 하고 집에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이 일에 만족하고 있면서 대충
이 정도면 됐네 하고 그냥 일상을 잘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갑자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팔 맞아요. 부러져가지고 이제 직장을 잃게 되잖아요. 이런 급전개 음. 너무 좋다. 그것도 지나가는 새보다 한눈 팔아가지고. 맞아.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공원에 갔어요. 어떤 할아버지가 잉어한테 이제 빵 부스러기를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막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가 이렇게 빵을 뜯고 있는데 그게 동그라미인 거예요. 빵을 동그라미 모양으로 뜯고 있었어. 그러면서 3월 14일 원주율의 날이다. 그러고 그리고 원주를 외우면서 사라지잖아요. 근데 3.141592. 이게 뭔가 이 네모 안에 동그라미였네. 그거 저 에어올 생각났어요. 그러네. Everything Bagel 어. 안에 있잖아. 인이야. 그 생각도 났어요. 저는. 이런 엉뚱한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네. 막 저 사람하고 지금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은 좀 상황에 맞는 사람에 맞는 대화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냥 각자 자기 길, 그 할아버지는 특히 그냥 자기만의 길을 가시잖아요. 그런 사람들 봤을 때 그 너무 쾌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되는구나. 나는 너무 그러고 싶은데 사실은 나는 그 제가 진짜 항상 힘든 게 뭐냐면 나는 사회적으로 잘 행동을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어. 그러나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나는 답답한 거지. 근데 그렇게 진짜 그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적절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그냥 자기의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그들을 보면서 부럽기도 하고 아 그래도 되는구나라는 어떤 치유 같은 것을 받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할아버지 근데 저도 좀 호감. 음. 근데 너무 그 할아버지 나오는 장면들이 에서 전 좀 하모미 식당을 많이 느끼긴 했거든요. 약간 정답을 내려주는 할아버지. 맞아요. 그래서 지혜롭게 등장하는 음. 뭔가 이 갑자기 불쑥불쑥 등장하는 제3자 같은 느낌이 좀 맞아. 있죠. 이 주인공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가끔씩 나타나주는 맞아요. 지진 같은. 약간 게임에서 진짜 못 깨겠다 싶을 때 그 음. 갑자기 등장해서 그 맞아. 퀘스트 중간에서 너 이거 필요했지? 하고 필요한 물품 제공해주는 NPC 같달까? 맞아. 그래서 재미가 없기도 해.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하고 싶었는데 말 못하겠다고 했던 장면도 사실 이 할아버지 장면이거든요. 그거 지금 얘기해도 돼요? 네. 네. 그게 뭐냐면은 이 사바다가 동그라미를 엄청난 대성공을 누리다가 또 그 한번 그래서 엄청 동그라미에 집착을 해서 욕망을 투영해서 그려서 또 한번 뭔가 좌절을 겪은 다음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네. 그때 또 우연히 이 할아버지를 그 같은 공원의 그 벤치에서 만나가지고 그러시면 차를 한 잔 대접하죠 이러면서 차를 이제 그 집에 데려가서 차를 주시는데 거기서 막 이상한 말을 해요. 뭐 동그라미는 뭐 온 우주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우주다. 그러면서 무슨 어떤 선승이 그린 그림을 보여주는데 차부터 마셔라. 이것을 먹고 차를 마셔라. 네. 그러면서 만주를 주는데 그것도 저는 뭐가 또 좋았던 게 무슨 선승이 있어서 그린 그림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키피디아를 참고하세요.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봐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좋았고 막 얘기를 하니까 사와다가 모르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할아버지가 모르겠으면은 버둥버둥 하는 거지 뭐. 버둥버둥 해라. 버둥버둥 오케이 이러시거든요. 지타바타 오케이 라고 하시는데 제가 요즘 너무 버둥버둥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맞아. 근데 버둥버둥 좀 할 수 있지. 근데 저는 버둥버둥 하면서 힘든 것이 또 뭐냐면 그냥 버둥버둥 자체도 힘든데 버둥버둥 안 하는 척을 하느라 힘들어요. 나는 티가 안 났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냥 근데 한 겹을 내려놓고 그냥 버둥버둥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좀 편해지니까. 음. 그래서 아 그래 하는 또 깨달음을 이제 어떤 선적인 깨달음을 얻은 거죠. 음. 필요했던 말인 것 같아요. 너무 정답인 것 같긴 하지만. 맞아. 필요하죠. 그러면 복덕 원만 구족. 네. 아 그 장면도 너무 좋았어요. 이 그 편의점 동료. 팔을 다쳐서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말씨가 조금 일본인은 아닌 것 같다? 네이티브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 미얀마 분이신 걸로. 네. 근데 그분이 너무 일을 똑바로 잘 하시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사와다 씨가 계속 똑바로 안 보고 물건을 다른 데 막 놓고 이러는데 그분이 그 동료분이 아 그건 여기 아니고 여기다. 여기 보세요. 여기 그거는 여기예요. 막 이렇게 알려주시고. 왜 좋지? 왜냐면은 그 정도 말솜씨라면 복덕 원만 구족 같은 말을 사실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막 사다도 얘기를 하잖아요. 사다상도 어려운 말을 알고 계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되게 불합리하고 그 사람이 말투가 어눌한 거를 되게 갑자기 웬 양아치 같은 것들이 못돼 와가지고. 먹은 애들이 막 말 다 따라 그 사람이 하는 말 다 어눌하게 하는 말 다 따라하면서 막 비웃고 가니까 사다상이 일본인으로서 미안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런 그런 이제 뭐 그 사람의 일본어가 부족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아야 될 이유는 진짜 하나도 없는데 그냥 뭔가 그런 얕잡아 보는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 뭐 화를 낸다거나 뭐 하지 않고 그냥 뭐 그럴 수 있죠 하고 원만하게 진짜 원만하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조금 뭐랄까 뭔가 물음표 같은 게 좀 있었을 것 같아. 사와다상한테도. 물음표? 그러니까 사와다상이 너무 긍정적이네요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두 사람 사이 대화가 계속 그 미얀마 분이라고 하는 게 너무 죄송한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요. 모 씨가 계속 복덕 원만 구속 이러는데 사와다는 또 약간 삐뚤어져가지고 자기가 원을 그렇게 그려대면서도 삐뚤어져가지고 너무 둥글면 넘어져요. 맞아. 그런단 말이야. 근데 또 후반부 가서는 사와다가 아, 너무 긍정적이시네요 이러는데 그분이 또 되게 솔직하게 인정해요. 아 그러지 않으면은 힘드니까요. 그거까지 세트로 좋았던 것 같아. 맞아. 어떻게 그렇게 속이 다 좋기만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맞아. 그런데도 노력하고 사는 근데 이런 거 너무 정답 같아 이런 말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동그라미가 싫은 건데 마지막에 세모를 얘기해 주니까 이 못된 마음이 조금 사르르 당연히 동그라미에도 동그라미의 사정이 있고 모두가 동그라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동그라미도 진짜 무수가 말한 것처럼 세상에 얼마나 많은 동그라미들이 있는데 맞아. 그러니까 이 영화는 동그라미의 그런 면들을 모두 다 알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동그라미가 사실은 그 불교에서 말하는 원상 그것이 진짜 모든 우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고 에브리띵 베이글이지. 근데 또 그것이 개미를 가두려고 처음에 만들었죠. 뭔가 일부러 가두려고 한다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맞아요. 개미를 따라가면서 이제 개미 원을 그려서 개미가 그 원 안에 갇히게 되고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또 흥미로웠던 게 개미가 또 나가 있어요. 보면 나가니까 또 그 나간 그 루트를 따라서 또 그리고 근데 또 그렇게 그려서 팔았던 그냥 제일 첫 번째로 팔았던 그림이 있거든요. 그 그림이 어느 화랑에 결국엔 걸려 있게 돼가지고 본인도 모르는 채로 어떻게 팔리고 가서 보니까 그 그림에 개미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뭔가 이 우주 만물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동시에
모든 것을 가둔달까? 이 원이? 그런 면들을 모두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루 붐이 일어날 때, 그 동그라미 붐이 일어날 때 사람들이 막 다 평화를 바라는 맞아. 마음으로 동그라미 이렇게 하면서 챌린지처럼 유행을 하잖아요. 그게. 아 진짜 웃긴 게 사실은 그냥 동그라미 개미 때문에 그린 건데 막 기자들이 와서 이것이 세계 평화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으신 거죠? 막 이렇게 노벨 물어보는- 평화상 후보였는데 맞아. 그래서 막 세계는 다 이어져 있다. 지구는 둥근이니까 이거잖아요. 나 오늘 들었어. 그 노래? 앞으로. 아무튼 네. 그래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두가 동그라미를 외치는. 근데 모두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외치게 되면은 그게 에브리띵 베이글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싫거든요. 동그라미 라이팅인 거지 그것도. 그치. 그러니까 모두가 그러니까 평화라는 말은 좋지. 평화라는 말은 너무 근데 좋지. 사람이 모날 수도 좀 있지. 그것 또한 맞죠. 그런 거지. 평화를 말하기는 너무 좋지. 평화 추구해야 된다. 근데 누구를 위한 평화며 어떻게 평화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래서 너무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치. 근데 냅다 그냥 마루 이러기는 사실 너무 쉽죠. 근데 그것들을 다 알고서 저같이 이제 작은 마음과 모난 마음을 가진 사람들한테도 아 그래 너 같은 사람도 있지. 그걸 알고 있어라고 뭔가 마지막에 해주는 느낌이어서 제가 좋았던 게 마지막 그 할아버지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서 삼각형 맞아. 갑자기 거기서 삼각형을 그러니까 처음에 3.14159166을 외쳤던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그 저희 공사판에 네. 그 조심하라고 세모 그거 세워놓는 거 있잖아요. 네. 그 세모를 들고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센세. 그러니까 그냥 어떤 뭐랄까 맹목적인 상태가 위험할 수 있다. 맞아. 그것이 뭐 동그라미든 세모든 네모든 뭐든 간에 그거를 알고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아까 무수가 리허설 때 말했던 것처럼 다정한 거 너무 좋죠. 하지만 다정한 것이 폭력과 멀리 있지 않음을 알고서 뭔가 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 옷 벗은 나그네가 됐달까요? 저도 거기에서 좀 이어지는 게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 동그라미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영화 속에는 동그라미는 없어. 다 모나 있어 어느 방향으로. 사람들이 어떤 자기만의 동그라미에 꽂혀서 다들 모나 있거든요. 이 영화 속에서. 근데 그것을 내버려 둠으로써 이 영화는 일종의 동그라미를 그린달까?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직접 그려놓는 영화는 아니니까. 재미가 없어요. 너무 답답해. 재미없지. 가둬 우리를. 어. 근데 이 영화는 이렇게 다 모았다 이렇게 내버려 둠으로써 아 동그라미 이렇게 되는 거지. 마지막에 세모를 말해서 맞아. 그것도 있어요. 세모를 계속 이어붙이다 보면은 동그라미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고도로 발달한 세모는 동그라미와 구분할 수 없다. 수 없는 거지.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아무튼 그랬달까. 그냥 부엉이가 그 마지막 세모에 집착하는 게 너무 맞아. 아 저는 세모가 너무 좋았다니까요. 왜냐면은 네. 저는 계속 동그라미 너무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동그라미 집착하는 게 그러니까 집착하지 않으려고 해도 집착하게 되는 상황이 싫은 거야. 그 동그라미 사로잡히는 게. 아 근데 저는 동그라미가 왜 좋았냐면 사람들이 하트 그리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가끔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저도 뭐 하트를 좋아하지만 근데 하트를 조금 일종의 조금 꾸기는 거지. 하트를 조금 덜 그리는 거지. 그럼 동그라미가 되잖아. 그래서 나는 그게 좋았어.
사람들이 동그라미 그릴 때 뭔가 하트가 아니라 동그라미여서 그 느낌이 좋았어요. 그 어쨌든 그러니까 막 리허설 때도 예술이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봤지만 근데 그거랑 관련해서 그냥 좋았던 장면? 그러니까 기억 남는 장면이 인물이 츠치야거든요. 그 또 오기가미 나오코 센세를 말하면 이제 고바야시 사토미 배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영화에서도 약간 되게 속물적인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되게 그런 예술을 하면은 팔려야 된다. 인기 없는 예술은 인기 없는 예술이 예술은 아니다. 가치가 없다. 음. 이렇게 자기의 뭔가 신조가 이렇게 확실한 약간 그런 기회주의자라고 해야 될까? 네, 지금 원상 그거 팔리니까 더 그리고 더 그리고 기획전 우리랑 같이 하자. 돈 줄게. 이런 이렇게 느낌. 약간 사업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이 그런 인물이 있는 반면에 한편에 츠치야라는 인물이 약간 뭔가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 할아버지, 그 센세는 약간 마법 같은 느낌이고 약간 츠치야는 마술 같은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왜냐면 약간 츠치야 그러니까 그게 되게 묘했던 게 어쨌든 그림을 보면서 이 안에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이런 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게 정답은 없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뭔가를 느껴. 그리고 그게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 근데 그거를 보는 안목이라는 것도 세상에는 존재해.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는 또 각자의 몫인데 근데 그 츠치야는 그 화랑 주인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스폰서죠. 츠치야가. 어쨌든 뭔가 그 야지마가 비판하는 쪽에 그 사람으로서 야지마가 그 스시 스시가 타베타에 음. 그분이 비판하는 쪽에 완전 서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런 게 되게 기분이 묘했달까요. 그래서 진짜 가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또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사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사와다가 말하잖아요. 내가 사와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근거는 없다. 없다. 근데 뭔가 있기는 있어. 아니 저는 그냥 이건 제가 그냥 항상 제가 그냥 진짜 가짜라는 테마를 좀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냥 하기를 좋아하는 말로써 영화 좀 상관없이 해보자면 그냥 삶이라는 게 진짜를 찾는다기보다는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는 과정에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가짜를 우기다 보면 그게 진짜 되는 것 같아. 진짜랑 가짜가 없는데 어떡해. 애초에 그러니까 가짜를 진짜라고 우기면 된다니까요. 가짜가 없는데 어떻게 가짜를 진짜라고 우겨. 그냥 진짜라고 여기는 것도 있고 가짜라고 여겨지는 것들이 있잖아. 그치. 그런 것이 있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뭐든 일단 주워. 그리고 그냥 그걸 우겨. 너의 삶에서. 그럼 그게 진짜 된다니까요. 그치. 그 우김 자체는 진짜니까.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요. 왜냐면 그냥 약간 진짜 갑자기 또 원 같네요. 그냥 그러니까 흔적만이 그거 같아. 그냥 그 과정이. 우김의 과정. 그러니까 뭔가 세상에 진짜 가짜라는 것은 이제
없다. 그런 구분 같은 거 이제 너무 구시대적이고 근대적이고 우리가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인간 사회를 망쳐놨다라는 이제 주장으로부터 우리 뭐 시뮬러시용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삼성 근데 라이온즈가 근본 있어서 좋다면서. 아니 근데 내 말을 들어봐. 그거랑 상관없어. 없어요 진짜?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부수는 거는 나는 또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럴 근데 필요는 없어. 우리는 그 사이에서 분별해낼 수 있어. 오히려 요즘은 저는 그런 분별 능력이 더 필요한 세상이고 그것이 어려워질수록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더 머리에 힘을 많이 주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근데 너무 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면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 좀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저는 이런 뭐 가짜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나 이전에 수없이 있었던 나를 가뒀던 사회 역사를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너무 맥락이 내 안에서만 있나? 이해가 안 되는가? 약간 근데 네가 항상 하는 말이긴 한데 이 맥락 어떻게 닿는지가 조금 그거는 설명을 좀 잘할 자신은 지금으로서는 없는데 알아서 느껴주시면 안 될까요? 앞으로 계속 들어주시면 부엉이 씨가 열심히 조금씩 부엉이를 조금씩 친해지는 알아가시다 과정에서. 보면은 네. 알아서 느껴주면 안 될까? 우리는 그냥? 항상 같은 말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지만 재행 무상이기 때문에 조금씩 달라져. 나 그래도 나름 되게 예전과 다른 말을 하기도 한다고. 그럼요. 네. 사람은 변해가죠. 그러나 그 코어는 또 변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또 벽 뚫는 거 좋았다면서요. 네. 그 대사 한 번씩 해주시죠. 오츠카레 오야스미 오츠카레 오카에리 오카에리 오야스미 한 번만 더 해줘. 오츠카레 죄송합니다. 오카에리. 오카에리 오츠카레 오카에리 오야스미 너무 좋지 감동이지. 않아요? 이 말 우리 모두에게 해줘야 돼 매일매일. 수고했어. 그러니까 오카에리가 되게 저는 일본스러운 말이라 생각하는데 맞아. 한국어로는 좀 이 말을 직역하면 이 느낌이 안 와닿거든요. 잘 다녀왔어, 잘 다녀왔니? 약간 잘 맞아. 다녀왔어 하면은 근데 뭔가 이게 그러니까 일본이 약간 안 근데 와닿는 것 같아. 공간에 인사하고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으로 잘 돌아왔어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면은 보통 약간 관행처럼 타다이마 하면은 오카에리 이렇게 이게 한 세트거든요. 이런 또 아름다운 장면이 더 퍼스트 슬램덩크 마지막 장면에도 있단 말이죠. 근데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정서가 있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래. 그 모든 여정을 끝마치고 약간 조용필 선생님의 그 노래 있잖아요.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같은.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근데 제가 그냥 이 딴 방송 말인데 진짜. 음악 방송이라고 할까요? 근데 조용필 선생님은 진짜로 음악의 신이야? 항상 세련됐어. 그 사람은 맞아. 영원히 모든 순간 세련됐어. 너무 신기해. 난 근데 지금 고추 잠자리 부르고 싶어. 나는 뭐 하나 둘셋넷 못 잡혔다. 그렇게. 왜 그래? 아니 나는 그게 생각이 났어. 각자의 머릿속에. 그게 있는 거지.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이야. 이 무적행의 상태. 각자의 동그란 각자의 그래서 조용필? 네.
그래서 결론은 이게 그 정서를 좀 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세 개 그 오츠카레, 오츠카레, 수고했어, 오카에리 오카에리, 뭐 이것도 약간 수고했어의 느낌이긴 한데 그거랑 그리고 오야스미 오야스미. 이게 잘 자라는 거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필요한 거죠. 아, 좀 맥락을 좀 설명해 줘봐. 근데 이게 원래는 그 옆방에 살고 있는 진짜 좀 약간 정신 나간 사람 같거든요. 실제로 좀 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항상 하는 말이 개미 사회에서는 개미 집단에서는 20%의 개미는 일을 안 한대. 근데 문제는 그 20%의 개미를 없애도 나머지 80%에서도 또 20%의 일을 안 하는 개미가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그 20%가 절대 되고 싶지 않아. 근데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위로를 받았어. 그쵸? 20%나 된다고? 아니 나는 20%가 어차피 있을 수밖에 없다면 20%가 되자. 아, 나는 20%나 된다고? 어. 이거에 위로를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가끔 20%일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거든요. 저는. 그쵸. 다 근데? 있죠. 근데 어차피 있는 거라면 어. 나도 있겠다. 그럼. 그럼. 아무튼 그래서 걔가 만화가의 꿈을 꾸는데 만화를 아무리 그리고 그려도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끼기엔 자긴 자꾸 20%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맞아. 지금 한 18%쯤까지 왔대.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너 사와다 부럽다. 내가 너 사와다 해도 되냐? 나도 이거 동그라미 그리고 나 완전 잘 그렸는데 이거 완전 맞아. 사와다 아니냐?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로 막 그런 뭐 결국에는 이제 뭐 모종의 사건도 있지만 결국에는 뭐 스시를 사달라고 했던 그 사람한테 사가다가 스시를 건네주죠. 그 사람이 어떻게 건네주냐? 근데 그 벽을 사람이 언제 뚫은 거지? 벽을 발차기를 갑자기 해. 그래서 사와다의 옆집에서 항상 막 소리를 질러요. 너무 좀 무섭잖아요, 사실. 되게 위협스럽고. 자기는 너무 이 집에 있으면 머리가 아파서 살 수 없다 하면서 갑자기 발차기를 퍽 하더니 거기 구멍이 생겨. 나중에는 처음에는 그 구멍이 그냥 이 벽 보수공사 해야 되는 근데 돈을 누가 낼 거냐 약간 이런 그거다가 벽에 그냥 대충 널빤지 같은 걸 붙여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서로의 그게 시작되는 거죠. 관계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서로 인사도 대면대면한 사이였다면 그 관계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사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해주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그냥 맞아. 불쑥 들어가야 되는 순간들이 분명 필요하잖아요. 맞아. 근데 이게 또 벽을 허문 게 아니라 그 벽이 있는데 그 벽에 구멍이 난 상태인 게 저는 또 되게 좋더라고요. 너무 또 허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런 좀 제 나름에도 이 상태가 좋다. 그냥 좀 구멍 난 상태를 뭔가 메우려 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또 새로운 관계가 또 이어져 나가는 게 좋다. 나도 저런 걸 좀 하고 싶어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되게 항상 걱정을 하거든요. 깨부셔도 될지. 왜냐면 저 진짜 깨부시고 싶어요. 너는 심장을 꺼내서 만지고 싶어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저 진짜 이게 되게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알리타 배트렌즈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뭔데 또. 금원씨. 아니 진짜 심장을 내가 보여주고 싶으니까 만지고 싶으니까. 근데 나는 부엉이가 항상 심장을 만지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장면이 우리 중학교 과학 시간에 돼지 심장 해부했었거든요. 저는 안 했는데요. 진짜? 대구였어서 그랬나 봐. 대구가 느리잖아 그런 면에서. 아직도 그 보수교육감 그 강씨 그 계속 있어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저 돼지 심장 진짜 해부해가 돼지 심장 만졌다니까요. 나는 만졌는데 이 생각을 계속해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 빨간색. 자심실 의심방 뭐 이런 거. 아무튼 그렇고요. 그래서 그 구멍으로 근데 어느 날 이제 진짜로 스시를 건네주죠. 그게 되게 좋았어. 근데 그 스시가 진짜 대단한 스시가 아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몇 개 포장해 온 거. 몇 개 뭔가 먹다 남은 것 같은 비주얼이었어요. 근데 비주얼 자체는. 이마트 가면은 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조그만하게 파는. 네.
아니야 그래도 나름 그 그래. 개인전에서 어. 그 싸운 거 아니야? 아 그런가? 저는 싸웠다고 이해했는데요. 싸웠다고 이해했는데. 네. 그렇구나. 그 싸웠다고 생각해서 사실 좋았던 거거든요. 챙겨왔구나. 챙겨온 일부러. 거야, 챙겨온 거야, 걔가 일부러. 계속 스시 먹고 싶다고 하는데. 사온 게 아니라 싸운 거여서 사실 좋아했거든요. 그러면 맞아. 진짜 감동이다. 그렇게 하고 근데 이제 얘가 또 이 사와다 씨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던 날이잖아요. 그쵸. 개인전이라고 하는데 사실 갑자기 자기- 작품이 자기가 정성을 다해 그린 그림이고 다들 좋다고 해주고 하는데 사실 막 다들 이렇게 칭송하고 이런 게 좀 그 사실 왔다 갔다인 거잖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기도 하지만 그쵸. 그거에 내가 맞추려고 막 아둥바둥 하는 것도 힘들고 그게 뭔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그 치치야의 돼지가 됐구나. 왜 이러잖아요. 맞아. 인형이라고 했나? 장난감이라고 했나? 펫도. 그 후원자의 펫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근데 갑자기 그 좌파 그쵸.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지마상이 음. 또 자본에 돼지가 돼지밥시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스시 갖다 주고 했는데 거기서 이제 오츠카레 오카에리 오야스미 학 아니다 그거 하기 전에 얘기하죠. 네, 그거 먼저예요. 나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또르르 흘리고 그렇게 하니까 그 딱 그 세 마디를 해주는 그 네, 진짜 결국에 저도 진짜 나도 좀 그렇다고 생각한 게 그냥 동그라미를 그리고 싶어 뭐 예술 뭐 이런 거 모르겠고 나 동그라미 그리고 싶어 이러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려고 했다니까요. 웃겼다면서요. 웃겼지만 감동이 같이 있었어요. 최고네 그러면 재미와 감동까지. 근데 그게 웃긴 게 사실은 저는 그런 순간에 진짜 진심으로 그러니까 어떤 메타인지 없이 제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런 게. 네. 근데 또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을 때 오히려 웃겨지는 거 알죠? 왜냐면 그것을 가슴으로 받았을 때 나는 죽어버리고 마니까 한 번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웃어버리는 그런 물론 이 장면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는데 그렇긴 하지. 음. 그러니까 사실 좋아하니까 뭐 오나지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같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내가 흔들리니까 그 말에 나도 나의 일부도 같이 흔들리니까 약간 심장 살짝 스쳐갔으니까 같이 웃음도 나온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자조는 그러니까 조롱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네, 100% 순도 100%의 조롱은 아니죠. 당연히 조롱 아니죠. 조롱은 늘 은은하게 깔려 있어야 해 삶에. 왜죠? 그것이 사랑의 일부니까. 너무 진심으로 살면 힘들어서 나는 내가 이해한 바로는 그래. 세상은 거대한 농담이에요. 농담 없이 어떻게 살겠어. 맞아. 동그라미 그라미 원하지. 큰일 났는데? 음악방송. 음악방송이라고 그냥- 그냥 붙일까? 너무 부르고 싶었어요 이 노래를.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랐나 보다.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여기까지는 안 가요. 그 뒤를 몰라요 저는. 그래요? 더 해주실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극악 0으로 넘어가 볼까요? 진짜? 시간이 다 됐어. 왜 하고 싶은 말 더 있어요? 아니. 랩 해보세요. 랩 2분 드릴게요. 그 제가 자료 조사한 거 있어서 네. 빠르게 설명드릴게요. 네네. 재행무상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영화 시작하면은 막 계속 재행무상 이러거든요.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우주의 모든 사물은 늘 돌고 변하며 한 모양으로 머물러 있지 아니하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삼법인이라고 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에서 말하는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교적인 테마들이 좀 나오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영화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키피디아를 위키피디아 참고하세요. 참고하시면 위키피디아 제가 봤는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영화를 봐야 돼요 아직. 나무 위키가 완성이 안 됐어. 아니면 그거 영화를 근데 보고 자기가 나무 위키를 완성해 주면 되지. 원만 구속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복덕 원만 구족이라고 하는 거는 복덕 원만 말 그대로 복과 덕이 원만하다. 가득 차 있다 동그랗게라는 거고 원만 구족이라는 거는 조금도 모자라거나 결함이 없이 모든 것을 두루 갖추어 있되 지극히 공평하여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침이 없고 사사가 없다는 뜻이다. 즉 원만구족은 마음이 모나거나 이게 촉이 없이 둥글고 완전하여서 지혜와 은혜가 가득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 재행무상이랑 원만구속이 아주 정반대의 말 같아요. 이 영화 속에서 그런 그러니까 느낌은 원만구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상태로서 진짜 진리와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다다를 수 있는 어떤 정말 완전한 상태 뭐랄까 실체가 이것이 되어야 한다 라기보다는 그냥 상태인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어떤 이것 또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하나가 되면은 원만구족이라는 게 어떤 완성된 진짜 무엇으로서 존재하게 되면 동그라미의 폭력이 또 일어나는 게 아닐까 그런 거겠죠. 네. 아 일본 문화 얘기도 하고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은데 네. 우리 그 얘기했잖아요. 너무 섬나라에 살아서 네. 너무 많이 이렇게 서로 구속하고 살면은 갑갑하다 보니까 조금 이상해도 내버려 두자 약간 이런 것 같다고. 네. 일본 영화 이상한 영화 많은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을 하다가 그냥 헛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네, 저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정말 필요한 영화였다. 아 그리고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상한 영화 너무 좋은데 진짜 올해 본 영화 중에 최고였고 진짜 내 취향 이거다. 근데 이걸 뭐라고 설명하지? 내 취향은 진짜 이건데. 동그라미. 익스트림 스키야키 그리고 동그라미. 네. 그렇게 설명하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무슨 9분 남았어요. 9분. 저도 이 영화를 제가 큰 시험을 보고 이 영화를 봤어요. 마침 시간이 딱 맞아가지고. 근데 그 명동역 시내 라이브러리 그 CGV에서 이제 봤는데 사라졌잖아. 거기가 이제 사라졌거든요. 근데 사라지기 며칠 전에 그걸 본 거예요. 또 그 영화관에서. 진짜 무상이다. 진짜 재행무상이다. 근데 그 영화관이 제가 너무 소중한 추억이 있는 게 거기에서 퍼스트 카우를 봤거든요. 근데 그때도 무슨 면접이 있어서 면접을 보고 그 우연히 시간이 맞아서 본 거였어. 퍼스트 카우. 난 이런 우연 너무 좋아해. 그래서 동그라미 원래 너무 보고 싶기는 했지만 이 시간이 어떻게 딱 맞아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딱 맞아서 그걸 본 거였어가지고 그냥 봐야 되는 영화였구나. 이런 점지 당했구나.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운명의 저는 데스. 저의 운명의 어떤 자꾸 이렇게 개입하는 신은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는 그런 인생에도 마법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고 근데 그거를 되게 설명하려고 하고 싶었는데 오늘 뭔가 막상 말을 하려니 말이 잘 나오진 않았던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쉽고 하지만 우리의 웃음 속에 녹아 있을 거예요. 그렇긴 해. 근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그 동그라미의 시작이 뭐였냐면 그 야지마가 음. 시작했거든요. 그 맞아요. 동그라미. 맞아. 저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뭘까? 메감이잖아 그거. 메가네. 메가네. 안경. 음. 안경처럼. 렌즈. 세계관. 근데 그게 그 행위가 되게 인위적이었단 말이죠. 영화 아니죠. 속에서.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 시작됐는데 이유는 잘 모르겠고 그냥 그렇게 시작되었다. 아, 그런 좋네요.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빠르게 끝내야 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큰일이 일어나지 않아서 좋았어요. 맞아. 내가 이런 영화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 네.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 비극적이지도 않고 지나치게 질척거리지도 않고 되게 산뜻한데 산뜻한 것만은 또 아닌. 근데 너무 진짜 진실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주 무거울 수도 있는 진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무거운 걸 무겁게 말하면 무거운 걸 진짜 정확하게 포착해내기 되게 어려워. 재미없고 음. 더 무거워지고 그래서 우리 삶에 힘들어. 농담이 필요하다니까요. 맞아요. 농담에 진실이 항상 섞여 있어. 이런 농담을 통해서 다 음. 말해주는 그게 거잖아요. 농담의 가장 무서운 점이죠. 거짓말의 가장 무서운 점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클로징 누가 할래요? 난 아니었어. 우리 안 정했어. 내가 할까? 네, 가세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동그라미. 우리 동그라미 부르면서 클로징 할까? 아니 해줘 빨리. 영화가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알아서 잘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번에도 또 만나요. 다음 영화도 기대해 주세요. 너무 재밌다. 가세요. 여기까지 해야지. 우수 화이팅.